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2강이죠. 2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짐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범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료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업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우리가 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 그죠? 책은 나중에 되면 제가 볼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또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칠판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이제 유한 모집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집단. 이 모집단을 로트라고도 합니다. 로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로트라고 하죠. 그죠? 현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심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 어떻게 적느냐? 뮤라고 합니다. 뮤. 자, U자하고 비슷하지만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U자를 적게 되면 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평균. 모집단의 평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흩어짐. 자, 중심이 있고, 흩어짐이 있겠죠. 흩어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 자, 6이 아니고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의 제곱 또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6자하고는 반대의 방향으로 적었어요. 이것을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이거는 로트 자체가 유한 모집단, 모수죠. 모수. 그래서 아주 큰 집단이라서 바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너무 많은 것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모집단에서 나온 숫자라고 해서 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성질을 수량화한 것.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우리 플레이어에서 잠시 스탑하는 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누르시고, 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라는 얘기죠. 누르시고, 모집단의 성질을 수량화한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모수, 모집단의 특성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했는 거 복습이죠. 자, 샘플을 뽑죠. 시료를 뽑습니다. 시료를 N개만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모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기에서 시료는 물론 동그라미 좀 작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N개만큼. 이제 더 무조건 모수, 여기에 있는 모집단보다는 이 시료 자체가 작을 거니까 동그라미를 잠깐 그린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의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의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모수 쪽은 모집단의 특성치였죠. 모집단의 특성치였다면 통계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료의 특성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심과 흩어짐이었죠. 그죠? 중심과 흩어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을 자, 평균이라고 저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한 가지만 있으면 쉽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죠. 자, 중심을 나타내는 데는 자, 첫 번째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평균은 x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바. 자, 이 x바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국어 80점, 영어 60점, 수학 40점. 평균 몇 점입니까? 60점이죠.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80 더하기 60 더하기 40 나누기 3으로 하죠. 3개를 더했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이죠. 마찬가지로 평균 자체도 x1 1번, 2번, xn n개까지 있는 것. 그러면은 얘는 n개까지 되어 있으니까 n으로 나누어야만이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적인 어떤 기호로 적자면 시그마 x, 물론 시그마 xi i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심플하게 적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합격하느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혼자 공부하시면은 뭐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죠?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가볍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시그마 x를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는 또 뭐죠, 이거? 또 처음 듣는 거죠, 그죠? 오늘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뮤 나왔죠, 뮤. 시그마의 제곱, 그죠? 또 다음에 뭐 x바, 시그마 x. 이것도 시그마인데 이것도 시그마네, 그죠? 똑같이 부릅니다. 시그마라고 하지만 이건 시그마는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합을 뜻합니다. 썸.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썸 아니고요. 자, 자, 합쳐라 이 말이죠. 합쳐라.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다 합쳐라라는 것이죠. 시그마 x.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것은 시그마 자체가 6자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적는 것이고 얘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 분산. 이거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을 다시 어떻게 해요? 루트의 제곱근을 덮어 씌운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건 뮤도 한번 봐두시고. 자, 저렇게 나타낸다. 평균, 이렇게 구하네. 자, 평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처럼, 국어 80, 뭐 수학 40, 뭐 그다음에 영어 60 이렇게 했을 때는 3개니까 80 더하기 60 더하기 40 나누기 3 하면 되죠. 근데 저것이 엄청 많아요. 71 더하기 72 더하기 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1.9 더하기 뭐 100.2 더하기 뭐 99 더하기 2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럼 저걸 다 더해서 물론 더한 숫자만큼 나누면 되죠. 방금 제가 한 것도 뭐 물론 계산기로 그렇게 쳐서, 왜냐하면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저런 것들을 입력해서 나중에 평균을 불러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것을 오늘 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1번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중위수. 자, 중앙값, 중앙치, 중앙값, 중앙에 있는 값, 뭐 이 말입니다. 자, 얘는, 자, 기호로는 ME 또는 X tilde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물결무늬. 이건 X바였는데, X tilde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자, ME는 뭐냐면, 자, 중위수 중앙값은요, 크기대로 순서를 나열합니다. 제일 작은 놈부터 제일 큰 놈대로 순서를 쭉 나열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앙에 있는 값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3, 5, 7, 9가 있다. 이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중앙값은 얼마냐? 중앙에 있는 값. 자, 5다라는 것이죠. 5다. 근데 1, 2, 3, 4, 5, 6, 7, 8, 9, 10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있는 값이 뭐죠? 조금 전에는 홀수였으니까 중앙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짝수입니다. 10개니까 데이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 자 5입니까? 6입니까? 그래서 5, 6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5, 6이 중앙에 있으니까
5 더하기 6을 해서 나누기 2를 한 5.5가 중앙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값은 홀수인 경우와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 개인 경우와 짝수 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쉽습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드레인지. 레인지가 뭡니까? 레인지는 범위죠, 범위. 미드는 중앙이죠. 그러니까 범위 중앙이라고 합니다. 범위 중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얘는 M으로 나타냅니다. M. 얘는 M이었지만 얘는 M으로 나타내고요. 이 M은 X 맥시멈 더하기 X 미니멈 나누기 2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는 제일 큰 놈 10, 제일 작은 놈 1, 11을 2로 나눈 값이 이제 미드레인지 값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에서 1, 2, 8, 9, 12, 12, 18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미드레인지는 18에 1을 더한 19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죠? 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 네 번째 최빈수. 자, 최빈수는 우리가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M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최빈수 빈도가 제일 많은 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의 수가 MO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수 N이 한 100개보다 같거나 더 클 때, 우리가 여기서 C를 뽑을 때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가 100개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구간을 선정합니다.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을 또 선정할 수 있겠죠. 구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았는데 0에서 1.54에는 몇 개, 1.5에서 3, 4에는 몇 개, 3에서 4.54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각종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3에서 4.54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다. 이러면 저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빈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수분포표 할 때 좀 많이 이제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5번에 기하평균. 자, 기하평균은 G로 나타냅니다. G. 자, 이 G는요, 다 곱해서 n분의 1승입니다. 다 곱해서 n분의 1승.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다 곱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 해서 n분의 1승. 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분의 1승. 그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는 1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죠. 빠졌죠? 5 곱하기 7 곱하기 9 해서 5개니까 5분의 1이다 이거죠.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공식으로 나타내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땅땅땅땅 곱하기 xn까지를 곱해서 n분의 1승이다 이 말이죠. 그럼 n분의 1승 우리가 못하잖아. 그냥 곱하기는 될 것 같아. 곱하기는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계시죠? 계산기. 자, 꺼내도록 합니다. 계산기 꺼내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슈퍼마켓 계산기와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의 성능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능 차이. 자, 우선 보시죠. 샤프 계산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 곱하기 2,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가 나옵니다. 945. 자, 이 945의 5분의 1승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5분의 1승을 하게 되면 계산기에서 y의 x라는 단자 찾으세요. y의 x라는 단자. 자, 그리고 카시오에서 또 있어요. 카시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x의 네모라는 이 단자를 찾으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샤프에서 945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5분의 1승인데
945 나온 상태에서 액정판에서 945 나온 상태에서 얘를 눌러. YX를 눌러. YX를 누르고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를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YX성을 눌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5분의 1을 눌러야 되니까 이건 1 나누기 5잖아. 1 나누기 5. 1 나누기 5인데 근데 여기다가 바로 1 나누기 5 엔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괄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서 괄호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계산기는 이렇게 하면 그냥 945의 YX성에서 1 즉 YX의 1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5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요 자리에 1 나누기 5 즉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므로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괄호. 즉 945 있는 상태에서 YX성 누르고 왼쪽 괄호 누르세요. 왼쪽 괄호 어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왼쪽 괄호 구자 옆에 있어요. 구자 옆에 저는. 자, 왼쪽 괄호 누르시고 그 다음 1 누르시고 1 누르시고 그 다음 나누기 누르시고 나누기 5 누르시고 오른쪽 괄호 닫아줘야 돼요. 왼쪽 괄호 열었으면 오른쪽 괄호 닫아줘야죠. 그럼 오른쪽 괄호 닫아줍니다. 구자라는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들이. 오른쪽 괄호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는 는이죠. 는 이렇게 치면 3.936 이렇게 나옵니다. 3.936. 그럼 이게 3.936이야. 이게 답이라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카시오도 해보겠습니다. 카시오. 자,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 역시 똑같이 나왔죠? 자, 9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YX에 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X에 네모 반대기가 있다. X의 네모 반대기 찾아서 누릅니다. X의 네모 반대기. 자, 이렇게 X의 네모 반대기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왼쪽 가로 찾으세요. 왼쪽 가로 있습니다. 왼쪽 가로 누르시고 왼쪽 가로 있네. 얘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게 좋네요. 다시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는 945가 나왔고 자, X의 네모 반대기 누르니까 얘는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왼쪽 괄호가 탁 열려져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1 나누기 5. 자, 1 치시고 나누기 5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닫아주는 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닫았어야 되네. 이거 수동으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3.936 딱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하평균을 구하시게 됩니다. X의 5분의 1승.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자, 이거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355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저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샤프 계산기에서 355를 치시고 YX성 눌러야 되겠죠. 이 YX 누르시고 그 다음 왼쪽 괄호 치셔야 되겠죠. 왼쪽 괄호.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괄호 여시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를 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1 나누기 5 하셨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가 이렇게 있고 곱하기가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누르면 되겠네 해서 마이너스 누르시고 1 나누기 5 오른쪽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에러 납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는 옆에 보면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요거. 해볼까요? 355 했죠? 왼쪽 괄호 열었죠? 그럼 얘를 눌러. 예.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1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누르시고 5를 누르시고 오른쪽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0.309 0.309가 나오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카시오 거는
355 누르시죠. X의 네모 반대기 누르시고요. 그럼 왼쪽 갈로는 자동으로 얘는 열리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어디 있느냐? 이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카시오 거는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게 카시오 FX350ES 플러스거든요. 7자라는 숫자 위에 보면은 RCL 리콜이죠. 리콜 위에 보면 마이너스에서 괄호로 된 거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1을 누르시고 나누기를 누르시고 5를 누르시고 오른쪽 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오른쪽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0.308 뭐 9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산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0.30899 0.308 뭐 99 이렇게 갑니다.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러니하게 그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대, 즉 이과계통, 이공계죠. 자연계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기본입니다. 저는 물론 대학교에서 지금 뭐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공대생의 가장 기본적인 멋스러움은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학용 계산기 뒷주머니에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다른 문과 계통에 안 그러면 예능 계통에 예술 계통에 그런 학생들이 보고 쟤는 공대네 하고 사실 알아먹어줄 시절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쓰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곱하기 정도만 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공학용 계산기 이 좋은 걸 놔두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학용 계산기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하평균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네. 공식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조화평균이 있습니다. 조화평균. 자, 조화평균이 있는데요. 조화평균.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모든 x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었죠? n으로 나누면 되었어요. 조화평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보다 작은 수치, 즉 뭐 0.몇, 0.2, 0.3, 0.15, 0.2처럼 1보다 작은 값들은 이 평균을 그냥 구하기가 사실은 쉬운데 어렵다고 보고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조화평균이라는 이야기죠. 얘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시그마 처음부터 시그마 x를 더하는 시그마 자, 이거 조합평균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가 적기 좀 힘드니까 시그마 x분의 1을 다 더합니다. 시그마 x분의 1 얘는 시그마 x를 더했죠. 얘는 시그마 x분의 1 반대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0.1 뭐 0.2 이런 것들은 작으니까 뒤집으면 10이 되어버리잖아 바로. 그죠? 그래서 정수로 만들겠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얘는 처음부터 뒤집어서 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 마쿠에 마지막에 분의 1을 다시 해버립니다. 분의 1. 즉 시그마 x분의 1, x분의 1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고 다시 분의 1. 결국 이 개념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에 뒤집어 놓고 했다가 다시 한번 뒤집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위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조합평균, 하모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모니, 조합평균. 자, 그래서 이런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있는데 둘 중에서는 조합평균이 시험에 보다 더 잘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평균은 무조건 알아요. 그럼 1차에서 2차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2차에서 뭐 중위수 구하라, 뭐 최빈수 구하라,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1차 때는 뭐 골고루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중앙치, 그다음 조합평균, 가끔가다 뭐 기하평균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 중심을 우리가 하고 있죠. 중심.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삼포, 즉 흩어짐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심을 떼고
흩어짐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모집단에서 모수는 구하기 힘드니까 시료에서 어떤 흩어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시료 흩어짐도 뭐 범위와 뭐 시료의 분산, 시료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것도 결국 한 강 정도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오늘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수다, 그죠? 모수는 좀 동그라미 크게 그려야 되죠. 제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것을 로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이 모수에서는 역시 중심과 흩어짐이 있다. 중심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뮤라는 기호를 쓰더라. 그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모표준편차, 모자 붙여도 됩니다.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쟤네들을 모수의 특성치라고 하고 쟤네들은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시료를 뽑게 된다. 그 시료는 모수에 비해서 훨씬 작은 데이터의 수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각종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즉 시료에서 각종 통계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을 시료의 특성치라고 하는데 제일 전문적인 용어로는 통계량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두 가지에 관심이 있다. 중심과 흩어짐이 있는데 흩어짐은 오늘은 배우지 못한다. 중심은 배웠다. 자, 평균 x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그마 x를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데 그것의 기호를 시그마 x라고 하고 n으로 나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 자, 두 번째 중위수, 중앙값이죠. 중앙값, 중위수, 중앙치. 자,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칠판에다가 중위수, 중앙치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중앙값을 구하라 나왔어요. 중앙값.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들어본 적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좀 전에 다 이야기 내가 칠판에 적지는 않았어요. 자, 중앙치나 중앙값이나 그것이죠. 자, 중앙값은 자, 홀수인 경우는 일렬로 배치해서 중앙에 있는 값 딱 뽑아내면 될 것이고 짝수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 항상 두 개가 있더라.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중앙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로 나타냈는데 또는 x tilde라고 나타내기도 하더라. 중앙값. 미드 레인지는 F로 나타내고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얘는 중앙에 있는 걸 더해서 나누기고 얘는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더하기 해서 나누기다. 최빈수는 각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의 수치를 우리가 최빈수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간 안에서 3과 4.5 안에서 3.2가 3.2, 3.2, 3.2, 3.2가 한 10대 개 나오고 3.1 몇 개, 4.2 몇 개 나오면 3.2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최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고 기하 평균 G는 다 곱해서 n분의 1승인데 저 n분의 1승을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조합 평균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모니는 자 소수점으로 나타낸 1보다 작은 수치는 첫 번째 뒤집어서 다 더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n으로 나누고 우리는 처음에 뒤집어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뒤집자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조화롭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평균이라고 아마 이름을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조합평균까지 6가지, 즉 시료에 있어서 중심 6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며 공학용 계산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공학용 계산기는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자료실 들어가세요. 자료실. 우리가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또는 뭐 계산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은 계산기 살 때 공학용 계산기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다 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셔. 잘 안 보시는 데다가 보기를 어려워하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이제 자료실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자, 카시오는 카시오대로 또 그다음에 샤프는 샤프대로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 이 안에 내 계산기가 없다면 조심스럽게 이 안에 있는 기종으로 하나 사기를, 즉 구매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권유드려요. 계산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학용 계산기하고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한데 뭐 이렇게 단자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습니다. 재팬.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샤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시오 재팬 회사에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 들어있는 이런 그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강의를 들으시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놓았기 때문에 각 계산기마다의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찾으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고학년 계산기 전혀 없다 하면 EL509W 샤프 거 또는 카시오 거 FX-350ES 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이곳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